현금 인출카드만 저희 쪽으로 한 달 동안 빌려주시는 거예요. 수사과에서 문희경으로 인한 금융 사기단을 검거했는데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담당 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유용한 정보원과 시청자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는 전자금융 사기 전담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듣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 사건은 이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김민수 사건의 실제 목소리였습니다. 전 국민의 정말 분노를 샀던 그런 사건인데요. 오늘 전담반에서는 검사 사칭 피싱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검사를 사칭한다, 경찰을 사칭한다, 아니면 정부 기관을 사칭해가지고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일으키는 거, 이게 뭐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통계를 해봤더니요, 기관 사칭하는 게 20.5%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횡행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예. 본격적으로 오늘 사건을 분석하기 전에 앞서서요. 도대체 김민수 검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가짜 김민수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인에 불과해요. 콜센터에서 이제 이를테면 그 대상자, 피해자를 찾아가고 전화를 거는 하수인에 불과하고요. 그 사람이 소속돼 있던 범죄 단체는 공교롭게도 전북 지역에 있는 조직폭력배들이 그 중국으로 넘어가서 예. 거기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김민수 검사를 불러들여서 그런 행세를 한 건데, 이 사건 자체를 부산에 있는 그 부산경찰청 조직폭력범죄수사대에서 검거를 하게 됐던 사건입니다. 이게. 그 김민수 검사는 폭력배는 아니었던 거예요? 김민수는 폭력배가 아니고요. 뭐 별다른 그 어떤 그 직장도 없이 이른바 얘기하는 백수 생활을 하던 40대 무직자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단기간 내에 돈 벌게 해준다는 그 저 지인의 소개를 받고 보이스피싱 이 조직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된 거고, 하수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이 가짜 김민수 검사는 사실 그 기간이 짧다면 짧은데요. 그렇죠. 예. 그 기간에 70건 네. 이나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피해 금액이 무려 7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해서 노려냈길래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갈취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국내에 들어와 있던 어떤 그 다른 콜센터 조직원,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조직 폭력배들까지 포함하면 98명을 검거를 했어요. 98명을 거의 일망타진하다시피 했던 5대 거죠. 조직. 예. 그 조직원이 그 정도라는 건 완전 기업형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김민수 검사도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는 그 김민수 역할을 하는 그 목소리가 좀 여러 명이에요. 그 얘기는 이미 이거 판을 짜는 애는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뒤에서 이 시나리오를 미리 짜거든요. 그거를 이제 김민수 검사 사칭하면서 읽었던 그 놈이 지금 붙잡힌 거고요. 또 다른 뭐 제2, 제3의 김민수는 언제든지 있을 수 나올 수 있죠. 있죠. 예. 피해를 본 사람은 밝혀진 것만 한 300여 명 정도. 아이고. 그러니까 뭐 돈으로 따지면 한 100억 원 가까이 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김민수 사칭 검사 일당, 무엇보다도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20대 취준생을 맞아요. 죽음으로 몰아넣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또 화나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들이 어떤 수법을 이용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사건을 저희가 영상으로 재구성해 봤거든요.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평범한 20대 영철 씨.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의 삶을 막다른 길로 내몰았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입니다. 그 김영철 씨 맞으시죠? 네. 예, 저희 그 수사 1팀이 금융범죄 사기나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다가 그 사기범 일당의 계좌에서 김영철 씨 통장으로 수백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네? 김영철 씨의 그 개인정보 유출인지 아니면 이 사건의 가담자인지 수사가 필요하니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예, 저희가 지금 김영철 씨 개인정보를 다 확인을 해보니까
김영철 씨 계좌가 지금 대규모 금융 사기에 연루가 돼 있으니까 일단 그 통장에서 돈을 좀 인출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그 불응하시거나 중간에 통화를 중단할 시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전국에 그 지명수배령이 내려지면서 즉시 처벌받게 됩니다. 아니, 처벌이라뇨. 권위적인 목소리 그리고 의심할 겨를 없이 조작된 검사 출입증과 명함을 보내온 가짜 김민수 검사. 지금 그 핸드폰 배터리는 얼마나 있으시죠? 70% 정도 있어요. 지금 바로 서울로 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서울이라뇨.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난 영철 씨.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가짜 김민수 검사의 말에 집을 나섰다. 범죄에 연루된 통장의 돈을 모두 찾고 이동하는 내내 전화를 끊지 못한 채 그는 서울에 도착했다.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는 가짜 김민수 검사의 말 때문에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었던 영철 씨. 그는 가짜 김민수 검사가 거짓으로 씌운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저 범죄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짜 김민수 검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주변에 제3자 소리가 왜 계속 들려요? 녹색. 자, 준비됐죠? 신문상 있어요? 자, 입장할게요. 자, 입장하기 걸어가세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만남을 약속한 장소에 나가 가짜 김민수 검사를 기다린 영철 씨. 하지만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처음부터 없었던 범죄 가담 혐의. 하지만 영철 씨는 끝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결국 그 누구와도 고민을 나누지 못한 채 홀로 생을 마감했다. 제가 재현 영상을 보는데도 너무너무나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A씨 마지막까지도 자기하고 통화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검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본 교수님 어떤 수법을 쓴 거예요? 금융 사기에 이 피해자가 연루되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위협과 협박이죠, 사실은. 실제 범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어떤 수사기관에서 누군가 나한테 접촉을 한다면 일단은 심리적인 압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교묘하게 이용해서 조정을 한 건데 의심을 할까 봐 그 조작한 위변조한 검사 신분증, 출입증, 그다음에 명함 이런 것들을 다 보내줬고요. 혹시라도 자신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 차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화를 끊지 못하고 이 가짜 김민수 검사와 이 피해자는 무려 11시간을 계속 통화를 하면서 지시를 따랐던 거죠. 그래서 전화를 끊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공무집행방해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미 다른 사건에 연루가 됐는데 공무집행까지 추가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결국은 피해를 양산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이 목숨까지 잃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수님 빨리 그 안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까? 원래는 중국에서 전화를 걸으면 070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070을 국내에 있는 이제 그 변작 중계기라고 해요. 070이 걸려오는 거를 010으로 바꾸갖고 송출해주는 그거를 국내에 또 따로 설치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화가 온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뭐 전북 쪽에 있는 조직 폭력배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범죄자들을 추적을 했어요. 부산지방경찰청 이 조직폭력 수사대에서 검거를 해가지고 그들의 휴대폰을 추적을 했어요. 검거된 한 사람 중에 휴대폰에서 저녁에 회식을 하는 사진이 하나 나와요. 그 사진 나온 거를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본 거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가짜 김민수 검사입니다 하는 내용을 말해준 거예요. 그 목소리를 이제 우리 그 수사기관 금융감독원에서 틀어줬어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담당 검사입니다. 국민들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있던 가짜 김민수 검사도 그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자기 목소리잖아. 아이고 큰일 났다. 야 이거 내 목소리를 아는 사람들은 난 줄 알겠다.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다가 일 못하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들어온 거고 주소지에서 그 바로 체포를 한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게 짰지만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나쁜 짓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범인은 언젠가는 반드시 잡힙니다. 사실 이 가짜 김민수 검사가
이런 사기를 치면요. 그 빼돌린 돈의 한 15%를 자기 몫으로 챙겼는데 그게 총 한 2억 정도는 됐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취준생 죽음으로 내몰고 나서 받은 돈이 5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진짜 사람 목숨값하고 바꿀 겁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화가 나고. 예.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피해본 금액은 다 되찾은 거예요? 이게 되찾기 전에 이미 뭐 이놈들이 호화 생활을 하면서 거의 다 탕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만둘 것도 같지만 다른 수법으로 다른 수사기관의 어떤 탈을 쓰고 다시 활보를 하기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가 드는데 또 어떤 사례가 있는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변호사님한테 내가 쓰지도 않은 그 신용카드 사용했다고 SMS가 딸랑 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거 내가 쓴 게 아닌데 라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어디다 전화를 하느냐? 자기 메시지가 오는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번호로 그냥 무의식 중에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되면 이미 사기범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면서 아니 제가 이거 쓰지도 않은 거를 이게 메시지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사실 확인을 위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고객님 성함, 저 생년월일 앞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뭐 핸드폰 번호 몇 번? 아무래도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가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검사 사칭 그 사기의 대표적인 수법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위변 조항 만들어낸 거죠. 만드는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고소장, 뭐 수사 보고, 뭐 이런 그 이 공문서 같이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속이려고 하는 서류들을 직접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사기관에서 이거 절대 보내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차단시킵니다. 그러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를 차단시키는 건데 전화를 끊으면 이 순간부터 공무집행 방해다라는 것으로 약간의 위협적인 그런 전화를 끊는다고 해서 어떤 수사기관도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는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되는 경우는 없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예방법을 이제 한 방에 정리들을 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지 않은 카드 SMS가 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거기서 온 그 전화로 바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신용카드 뒷면을 보시면은 그 카드사 대표 전화번호가 있어요. 콜센터 번호가. 거기다가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돈과 관련된 직무를 직접 하지 않아요. 그거 여러 번 얘기하죠.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다가 숨겨두고 찾아서 뭐 전달해라 이런 거 자체가 볼 것도 없이 그건 사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검사도 자기 휴대폰 번호 그다음에 이름 이런 거 함부로 거기다 적어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그건 사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 번호 써 있는 거 있어요. 이메일에 이제 이 검사들이 쓰는 거는 spo.go.kr로 끝나요. 이건 국가에서 지정한 메일 주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검사는 바쁩니다. 바쁘죠. 3분, 5분, 10분 동안 한 사람을 붙들고 휴대폰을 계속 전화하는 사례는 없어요. 대한민국 검사가 그렇게 전화기를 오랫동안 붙들고 공무집행방해 운운하면서 길게 끄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볼 것도 없이 사기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때 무조건 전화를 끊는데 이 끊는다는 행위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를 성립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서 또 경찰청과 협업해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초기 화면에서 근원 목소리라고 이렇게 빨간 테두리로 딱 쳐 있는 게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2015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근원 목소리를 모아오고 있는데 검사하는 놈 목소리는 달라요. 사칭하는 목소리는 각각 다르지만 멘트는 똑같습니다. 왜? 같은 시나리오를 읽는 거거든요. 그거를 평소에 읽어보시면 분명히 그런 수법에 보이스피싱은 당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사 사칭 오늘 다뤘던 사건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신분증, 고소장 같은 걸 위조한 서류 이런 것들을 보내주기 때문에 더욱 쉽게 속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검찰이 직접 나섰다라고 합니다. 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서류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주는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름이 이른바 찐센터. 찐. 찐센터.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서류인지를 가려준다는 의미이고요. 번호가 010-3570-8888
8242 빨리 사기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겁니다. 화면에도 나가고 있고요. 의심스러우시면 이 번호로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자금융 사기 전담반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현재 그 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 진행 중입니다. 그 본인도 알다시피 그 은행권을 관리감독하는 그 기관이 이제 금융감독원입니다. 그 현재 합동수사 진행 중인데 저희 공공기관은 그 본인의 개인정보, 지금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뭐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에 대해서 일체 주지 않습니다. 여길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본인도 발설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본인은 제가 묻는 질문에만 양식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